네, 안녕하세요. 사주예보입니다. 오늘은 25년 을사년 신일간의 출생월별, 일주별, 월별 운세 포함 상세 운세의 그 파트 2인 삼합이 되는 신묘, 신미, 신의 세 일주에 대한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일주 확인은 만세력을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보시는 이미지는 일간 공통 적용 운세에서 올 한 해의 의미를 설명했던 이미지입니다. 여기 우측 링크를 들어가시면 신일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생존력, 소통력, 건강, 재물, 연애, 직장운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상세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례입니다. 12달을 크게 4계절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절기가 바뀌는 월초 4일에서 7, 8일경 명리에서는 달이 바뀝니다. 각 계절의 마지막 달은 같은 기운이지만 크게 보면 환절기를 의미하니 토기입니다. 오행으로는 의미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앞에 두 달과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음력이 아닌 양력이니 혼동 없으시길 바랍니다. 만세력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신금일간에게 을사년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상세운으로 일주별 상세운세인데요. 주요 월별 운세 포함해서 신묘, 신미, 신의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맨 먼저 태어난 달이 겨울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지보다 이 월지, 월의 자리가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사주팔자는. 그리고 40대 이전일 때 더 그렇고요. 이게 사회생활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자축 세 달이고요. 양력 11월에서 1월이니까 11월 초에서 2월 초까지 보시면 됩니다. 월초 4일에서 7, 8일 사이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절기가 바뀔 때 달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달에 태어났다는 말씀은 수기가 사주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달은 일반 자리보다 두 자리의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일간이 이렇게 수기가 강하다는 것은 감성이 매우 발달하고요. 표현을 잘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른 목기나 나무나 화의 목화일간에 비해서 냉정하고 흐름을 탁탁 마무리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올해는 나를 관리하는 화기, 사화가 들어왔죠. 뱀띠에. 그리고 나의 결과가 되는 목기가 같이 들어와서 오행의 밸런스가 좋습니다. 일간이 금이고 월지가 수기고 화기 목기니까 벌써 오행에 4개가 채워진 거죠. 조직에 적응을 잘하는 전형적인 직장인과는 거리가 먼 성향이시기 때문에 자영업, 자유로운 일, 해결사 기질이 매우 강합니다. 예술계도 맞고요. 그리고 축월 1월 초에서 2월 초생들은 이거는 겨울이지만 수라기보다는 술을 머금고 있는 토의 기운인데요. 교육이나 숙박, 유경 관련업이 어울리는 명입니다. 토의 기운만 올해는 적절하면 힘들어도 성과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해월 즉 11월 7일에서 8일 사이부터 한 달의 기간이 12월 초까지 한 달의 기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주거나 직장에 큰 변동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나 이직, 부서 이동 등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네, 태어난 달이 봄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월의 자리는 일지보다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40대 이전 그리고 사회생활에 관계돼 있을 경우 그게 직접적으로 반영됩니다. 임묘진 석 달을 의미하고요. 호랑이, 토끼, 용을 의미합니다. 양력 2월 초에서 4월 경이니까 2월 초에서 5월 초로 보시면 됩니다. 절기가 그 시기에 바뀌어서 그렇고요. 월지의 목기는 재성으로 목적 지향성이 매우 강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높으시죠. 올해는 을사년입니다. 을목이 들어와서 주변에 알려진 만큼이나 뚜렷한 결과와 재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특히 3월생, 묘월, 3월경에 태어난 묘월생이 더 뚜렷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재물도 된다는 말씀이죠. 남자에게는 좋은 이성 교정운으로 작용합니다. 2월경에 태어나신 분들 호랑이달입니다. 사주에 신이라는 원숭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사건, 사고, 교통사고 포함해서 분쟁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 호랑이달은 신사일주의 경우는 이게 인과 사가 합쳐져서 형살의 기운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재산 손실까지 가능한 운입니다. 2월생, 호랑이달생이요. 2월경에 태어나신 분이 군, 경, 경찰, 법, 의료 같이 강하고 피를 보는 직종은 위험하긴 합니다. 하지만 큰 성과나 승급, 합격 등의 일이 가능합니다. 검은색인 글자죠. 수의 기운인 임계해자가 적절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 에러, 과로, 스트레스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런색인 토의 기운이죠. 천간, 무기, 지지, 진술, 충미에 해당하는 글자가 사주에 없으시면 올해 압박과 스트레스를 완충 없이 받게 되는 양상이 됩니다. 네, 태어난 달이 여름인 경우입니다. 명리에서 일지보다 월의 자리가 더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40대 이전이면 더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 사회생활에 관계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오미, 뱀, 말, 양에 해당하는 석달이고요. 양력 5월경에서 7월경인데 월초에 바뀌니까 양력 5월에서 8월 초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름은 화의 기운이죠. 화 기운이 주요 기운으로 작용하니 관으로 작용합니다. 이래서 이때 태어나신 분들은 의무감, 소속감, 안정, 추구, 명예욕이 강합니다. 이 월자리는 다른 자리 두 개와 맞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직 생활에 매우 맞는 성향이며 천간에 정화나 병화가 있으면 큰 회사 조직에 몸담을 팔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양력 5월경 즉 뱀사자 해서 4월에 태어난 신의 일주는 특히 더 관의 작용이 크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뱀띠해의 뱀달 두 글자가 나의 자리인 해수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지지가 충이 되는데 더블로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경에 태어나신 그 양을 뜻하는 미월생은 특히 교육이나 연구 관련 직종이 더 어울립니다. 6월경인 말을 의미하는 5월생은 힘든 환경이나 그런 터프한 직장 생활을 이겨내는 삶이 이어집니다. 여성의 경우 이렇게 월지가 화인 경우는 이성과의 연관이 많습니다. 올해 포함 3년이 이성운이 매우 강해지니까 이게 좋은 건가요? 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화기가 강한데 화기가 또 들어와서 그게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직장운이나 승진운은 좋으나 많은 압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오행 중 특히 검은색인 임계해자의 수기가 없으면 올해는 건강에 매우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태어난 달이 가을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지는 일지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요. 특히 40대 이전에 더 그렇고요. 그리고 사회생활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숭이, 닭, 개에 해당하고 신유술 세 글자가 되지요. 양력 8월에서 10월경이니까 8월 초에서 11월 초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월 초에 절기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을은 금의 기운이죠. 금의 기운이 강한 겁니다. 아주 본인 일간에다가 월의 자리는 글자 두 개의 위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의 일간인데 금의 기운이 강하니 나의 정신적 기운과 같은 걸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에서 입지가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올해 포함 3년은 압박과 스트레스가 강한 화기가 그거로 아주 강하게 되는 시기이지만 다른 계절생보다는 잘 버텨낼 수 있습니다. 뿌리가 월지에 탁 박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사주의 다른 곳에 호랑이를 의미하는 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삼형살의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사건, 법정 문제, 사고, 교통사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가 포함된다는 거고요. 다른 사고도 있을 수 있고요. 부상, 질병의 위험이 큽니다. 강한 직종, 공경, 법, 피를 보는 의사 등 심지어 장의사 같은 것도 그렇고요. 큰 결과나 승진, 승급, 합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성이 있다는 거지요. 8월경, 즉
신월생 원숭이 달에 태어나신 신사일주의 경우는 사신 합살의 형살의 기운이 같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말, 행동, 아랫사람으로 인한 그는 기운이 발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성의 경우는 자식으로 인한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을사년이라는 두 글자가 우리 신금일간 공통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을은 예상 밖의 결과, 재물, 탐욕을 의미하고요. 사, 뱀이라는 글자는 명예, 압박, 안정, 추구, 성량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천간을목은 내가 예상하는 밖의 큰 결과, 예상 밖의 큰 결과, 그리고 재물을 보거나 그로 인한 탐욕적인 상황을 의미하고요. 남자에게는 이성운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단 천간이 충을 받음으로 편제의 천간 충이 되니까요. 결과물을 취하는 과정에 나에게도 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사주 구성상 일주별로 여러 수준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을목은 뱀띠 사화를 강화시켜 줍니다. 나무는 화의 기운을 강하게 만들어주죠. 이는 신금인 나에게는 안정과 명예, 어느 정도의 압박으로 작용하며 여성에게는 이성운으로 발현이 됩니다. 정관의 운이므로 반듯하고 안정된 직장, 그리고 가정적이고 올곧은 남편을 의미하니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강화시키는 기운입니다. 다음은 지지의 녹색이나 청색으로 표시되는 이 호랑이나 토끼를 의미하는 인이나 묘가 있으신 분들은 그 결과나 재물이 크게 드러날 정도로 취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크게 두드러집니다. 결과가 남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두드러집니다. 그리고 검은색인 숙인 인계 해자가 부족하면 그 건강, 과정과 공감,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에 약합니다. 특히 아리사람과의 관계에 나오니 여성은 자식과의 소통 문제로 이어지고요. 무토기토, 진술충미가 든 토기가 부족하면 이걸 수용을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 관살의 영향을 받아서 토가 있으면 그게 이 불의 기운을 얘들이 받아주는데 그게 없으니까 완충 없이 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건 이런 기운이 나에게 수용하는 기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게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신묘일주입니다. 신묘는 흰색 토끼를 의미하죠. 흰 토끼는 눈이 빨간데요. 올해는 초록이 무성이 자란 초여름의 들판입니다. 겨울을 힘겹게 보낸 토끼가 앞에 펼쳐진 너무 많은 먹이를 보고 몹시 놀라는 모습입니다. 과연 이 토끼가 무사히 이 먹이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요? 신묘일의 유명인들은 이런 분들인데요. 사주 구성에 따라 각각 다른 성향이 가미되었지만 흰색의 붉은 눈을 가진 신기 있는 눈매가 느껴지시나요? 신묘일주의 올해 운세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세 운세 설명에 앞서 나의 자아, 건강, 재물운, 이성, 연애운, 직장운 등의 사이클과 그 에너지 강도는 앞서 제작한 25년 을사년 운세 신일간 공통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천간을목은 내가 예상하는 그 밖의 큰 결과, 나 재물을 보거나 그로 인해 탐욕적인 상황, 의 의미가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이성운으로 작용하고요. 소위 편재라는 운이 되는데요. 내가 너무 약하지 않으면 의외의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천간의 내일간 일지의 묘목이 올해 을목의 기운을 강화시킵니다. 그 결과 재물의 크기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올해는 천간이 충이 되므로 신금은 목을 이깁니다. 풀을 베는 이기지만 그래도 풀을 베는 칼날도 엉켜서 이렇게 상할 수가 있죠. 이가 빠질 수가 있죠. 즉 재물과 결과 그리고 남자의 경우 이성을 추구함에 따르는 스트레스가 동반된다는 뜻이죠. 나의 기운이 약한 경우는 결과와 나의 위신 혹은 건강을 바꾸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는 운입니다. 을목은 뱀띠의 사화를 강화시켜 줍니다. 이렇게 나무니까 불을 새게 해주죠. 근데 이게 묘목 또한 사화를 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사화는 나에게 안정과 명예, 어느 정도의 압박으로 작용하는
운이죠. 여성에게는 이성운으로도 작용하는데요. 이 정관의 운이지만 이 목의 생을 받기 때문에 다른 일간보다 좀 더 강하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지만 편관처럼 좀 압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어, 특히 사주에 원래 다른 곳에 화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자기 제어나 통제를 잘 못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 자기한테 없던 화가 들어오면 그런 의무감이나 자제해야 하는 상황이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 결과 재물과 결과를 위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인륜과 도덕적 기준을 무시할 수 있고 토가 없으면 노란색 글자죠. 그런 도덕적 기준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소 신묘일주는 좀 신약하기 쉬운 구조거든요. 입지나 평판이나 건강에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화의 기운은 예절과 절차를 의미하고 토는 믿음과 신뢰, 중립성을 의미합니다. 본인의 노력으로 힘들다면 이 두 기운이 태어나신 이 두 기운에 해당하는 날에 태어나신 분, 병정일간이나 무기일간, 아니면 이 두 기운이 적절하게 사주에 있는 분과의 인연을 통해서 이런 기운을 보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월별 운세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별 운세는 이런 개념이 먼저 있어야 돼요. 월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더 큰 단위의 운에 그 아래에 그 우선순위를 두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음력이 아니고 양력입니다. 월초 절기가 바뀌는 것을 설명을 아까 앞서 드렸는데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2월은 도움이나 외부의 도움, 귀인, 그리고 시험운이 좋습니다. 남녀 모두 돈 문제로 평판을 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3월은 횡재운의 시험운도 있네요. 네, 횡재운이 발현됩니다. 이때는. 그리고 4월은 경쟁, 다툼에 놓이게 되고요. 스트레스를 받지만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5월은 역마가 발동을 하네요. 그래서 이동이나 이사, 이직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몸은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동운이 있더라도. 6월은 방어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조직 생활에서 나의 의견 표출이 좀 강하게 되고요. 6월도 약간 역마의 기운을 작용을 받고 분주합니다. 그리고 건강이나 부상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7월은 활발한 소통 의지는 있지만 실제는 소극적일 시기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8월부터 이제 아주 좋아지는데요. 계획된 결과나 안정적인 재물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경쟁적인 상황이 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아주 예민할 수도 있고요. 이게 원진 기문살이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나 영성이 발달하지만 집착 그리고 예민해질 수 있으니까 인간관계는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특히 연인과의 관계 설정에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9월은 횡재운과 스트레스가 같이 오네요. 네. 일신상의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 횡재를 취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올해 전체는 취하긴 취할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를 좀 그런 반대급부적인 상황이 많다 신묘일주는 취하기는 취할 것 같습니다. 재성이 워낙 뚜렷하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연인과 배우자 관계에서는 이게 흉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고요. 10월은 천합지합이네요.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고 취직 승진 협력, 타인과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연애운도 좋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더 강하게 나오고요. 다소 좀 뻔뻔해질 수 있어요. 자신만만한 게 넘어서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하시고요. 11월은 스트레스나 압박이 강합니다. 하지만 취직과 승진운도 좋아지네요. 여성은 이런 시기에 다른 이성과의 그거는 연애운이 강화될 수 있으니 연애운이 있을 수 있으니 뭐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12월은 시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시험운, 귀인운 있고 이성교제운이 강화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도화가 발동을 합니다. 단
비뇨방광계 질환을 조심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1월은 고민이 많고 예민해지길 시기네요. 피곤하기도 하고요. 좀 엄마의 마음같이 포용하려는 자세가 오히려 나에게 이롭게 작용하네요. 자, 이상이 신묘일주 유사년 상세 내용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신미일주입니다. 신미는 말 그대로 신자가 흰색을 뜻하니까 흰 양을 의미합니다. 올해부터 여름이 시작되고 유난히 을목의 풀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래서 양도 다른 생명체와 비슷하게 먹을 것이 주변에 많죠. 하지만 이게 털이 많은 양에게는 여름과 지나치게 자란 풀은 덥기도 하고 다소 성가시고 양을 예민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주 자체도 즉 수의 기운이 필요한 명인데요. 일주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앞으로 물이 없으면 만만치 않은 한 해가 됩니다. 수의 기운이 적절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명인으로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원래 양날에 태어난 분들은 남녀 모두 특유의 섬세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특히 미남 연예인들을 많이 잘 볼 수 있는데요. 신미일주 말고 정미일주나 이런 데도 그렇습니다. 신미일주도 그런 경우죠. 아주 예리하면서도 실리를 잘 챙기는 신미일주의 상세 운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신금일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행에 따른 생존력, 소통 및 활동력, 건강운, 재물운, 직장운 등의 강도는 앞서 제작한 신금일간 공통 신사년 운세를 참고하시면 해석에 도움이 됩니다. 신미일주의 올해 운을 요약하면 얻을 것은 분명히 있지만 불편함도 같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천간을목은 나에게 예상 밖의 큰 결과 재물이 오거나 그로 인해서 탐욕적인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이성운으로 작용합니다. 소위 편재라는 운인데요. 내가 너무 약하지 않으면 의외의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천간일지 미토에 을목의 기운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을목의 기운을 강화시키니 그 결과 재물의 크기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천간이 충이 되므로 신금은 목을 이기지만 풀뱅의 칼날도 엉켜 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을 한꺼번에 보면 이 낫의 이빨이 빠질 수 있죠. 즉 재물과 결과 그리고 남자의 경우 이성을 추구함에 따른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운입니다. 나의 기운이 약한 경우는 결과와 건강이나 나의 위신을 바꾸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결코 좋다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을사년의 을목은 뱀띠의 사화를 강화시켜줍니다. 이는 신금인 나에게는 안정, 명예, 어느 정도의 압박으로 작용하며 여성에게는 이성운으로 작용합니다. 이건 즉 정관의 운이므로 반듯하고 안정된 직장, 가정적이고 올곧은 남편을 의미하며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강화시킵니다. 단 신밀주는 일지 미토도 뜨거운 여름의 토이므로 사화의 영향으로 더 화기의 영향을 받아 신금을 더 압박하여 나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의 기운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검은색 수의 기운은 감성의 에너지, 그리고 교감, 소통, 아랫사람 챙김, 여자는 자식 사랑이죠. 그리고 활력과 건강에 관계되는 에너지입니다. 이런 수가 없거나 부족하다면 물의 유연성,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안 보이는 진실을 이해하는 지혜를 가지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요가나 명상도 수와 관련된 행동이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의 날에 태어나시거나 수기가 적절하게 있는 분과의 인연이 되겠습니다. 화의 기운을 살펴보면요. 일지미토도 어느 정도의 기운으로 작용합니다만 만약에 사주 다른 곳에 화의 기운이 아예 없거나 구조상 부족한 경우시라면 스스로 제어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화는 예절과 절차적 정당성을 의미합니다. 드러나고 명확한 생각과 행동이고요. 역시 부족한 분들은 수가 부족한 경우와 같이 그런 기운을 가진 분들과의 인연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럼 월별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별 운세입니다. 월별 운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그림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월운은 중요 이벤트가 생길 만큼 중요한 운입니다. 하지만 1년 운이나 10년 대운 그 아래에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음, 월운은 양력 기준이고 월초 1일이 아니고 절기가 바뀌는 시점을 기준으로 바뀐다는 점 다시 유념하시고요. 2월은 귀인의 도움이나 시험운이 있습니다. 남녀 문제로 남녀 모두 돈 문제로 평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재물운은 있지만 나의 평판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문 관살의 발동으로 영성이 발달합니다. 나의 촉도 예민해지고요. 다소 사차원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특수 전문적인 일에는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간관계 주로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는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3월은 행제운과 시험운이 같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고민거리도 같이 들어오네요. 4월은 경쟁 관계에 놓일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 와중에 실리를 취할 수는 있는 운이 됩니다. 5월은 역마가 발동하네요. 올해 전체가 역마가 크게 발동하는 한 해인데 이렇게 같은 달, 이게 뱀달이라는 뜻이거든요. 같은 기운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역마의 기운이 올해 중 이 시기에 강하게 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 이동, 이직, 그리고 업무상 많은 이동을 의미하고요. 나의 기운이 다소 하락하기 때문에 다소 피곤해질 수 있는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6월은 내 자신이 방어적이 되면서 의견 표출 심리가 강해집니다. 이로 인해서 조직 생활에 약간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전체적으로 나의 삶이 좀 분주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성 교제 운도 같이 있습니다. 7월은 소통 의지는 활발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통은 잘 안 되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남과 소통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월은 상당히 좋습니다. 계획된 결과를 얻을 수 있고요. 이는 안정적인 재물도 같이 의미합니다. 사적으로는 은밀한 연애운이 발동하네요. 남들이 모르는 그런 연애가 있을 수 있고요. 단 타인과의 경쟁 관계는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9월은 행제운과 스트레스가 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0월은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좋은 인연 그리고 취직, 승진, 협력, 타인과의 협력을 기대할 수 있고요. 연애 운도 좋은데 특히 여성 쪽에 더 작용을 합니다. 천간이 합의돼서 자신만만해집니다. 이때는 다소 좀 뻔뻔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좀 돋보이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선을 넘지 말기를 조심하셔야 하고요. 10월은 스트레스와 압박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단 취직과 승진운도 같이 발동하네요. 또 유념할 거는 상관경관의 운이 발동해서 취직과 승진의 기회가 있는데 스스로의 주관이 너무 강해서 의견 표출로 인해서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상황이 같이 오니까 상당히 이게 위험한 시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점 잘 유념하시고요. 여성은 이성운으로 발현이 돼서 기존 이성보다 다른 이성과의 관계 이런 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12월은 시험운, 귀인의 도움을 예상할 수 있고요. 도화의 발동으로 나의 인기가 올라가고 나 자신을 PR하려는 그런 욕구가 강해집니다. 다소 예민해질 수 있는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1월은 고민이 많아지고 내가 예민하고 전체적으로 피곤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지가 충을 받아서 내일 시내 큰 변화, 5월달 역마가 발동할 때처럼 이사, 이직, 큰 이동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지거나 배우자의 먼 일이 있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혼자 있을 경우는 이 앞에 쪽으로 적용이 되고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의 관계 쪽으로 이런 기운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상이 신미일주 올해 상세 운세, 월별 운세 포함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금일간 마지막인 신의 일주입니다. 영성과 감성이 아주 발달하여 영특하고 창조적인 면이 강하나 통제받기를 거부하고 직장운과 여성의 경우 배우자운이 썩 좋지는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신의 일주는 예쁜 흰색 돼지인데요. 올해 을사년은 초록이 우거진 여름 들판을 뜻하고 또한 뱀띠 해이니
먹잇감이 많지만 풀이 우거져 앞을 보기 힘든 여름 풀밭을 지나던 예쁜 돼지가 이렇게 뱀을 갑자기 만나 놀라는 상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일주는 하고자 하는 말은 꼭 해야만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직장이나 조직에서 큰 마찰과 신변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이사, 이직의 운도 강하며 이동 중에 충을 맞는 상황이니 교통사고와 같은 사고의 위험도 큰 한 해입니다. 신의 일주 유명인은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다들 감성이 되게 발달했죠. 그리고 뭐 자우림의 김유나 씨 같은 경우는 벌써 연초부터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연초 지금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상세 운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금일간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행에 따른 생존력, 소통 및 활동력, 건강운, 재물운, 직장운 등의 강도는 앞서 제작한 신금일간 공통 신사년 운세를 참고하시면 해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신의 일주는 60개의 전체 일주 중 올해 천간과 지지가 모두 충을 받는 천충지충의 해입니다. 직장에서와 여자는 배우자 관계도 포함되죠. 그리고 역마가 문제나 직장에서의 문제나 역마가 작용하여 교통사고를 포함한 돌발적 사항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사주 전체 구조와 현재 속해 있는 신년대운이 어떤가에 따라 다르지만 천충지충이 되는 해는 큰 일신상의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충격, 가편한 주의가 필요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충격 이후 좋게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충의 오는 큰 변화이니 대체적으로 지혜롭게 잘 보수적으로 잘 대처하시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연로하시거나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올 한 해를 특히 더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천간 을목은 나의 예상 밖의 큰 결과, 재물, 그리고 그로 인한 탐욕적인 상황, 그리고 남자에겐 이성운으로 작용합니다. 소위 변제라는 운인데요. 내가 이렇게 재물을 취하니 나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내가 너무 약하지 않으면 의외의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천간이 충을 맞는 상황이므로 이 신금이라는 것은 풀이나 나무를 이기지만 풀을 베는 칼날도 엉켜 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재물과 결과 이성을 추구함에 따른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운입니다. 나의 기운이 약한 경우는 결과와 건강이나 나의 명성을 바꾸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결코 좋다마는 할 수가 없죠. 을목은 뱀띠의 사화를 강화시켜 줍니다. 이는 신금인 나에게는 안정과 명예 어느 정도의 압박으로 작용하여 그리고 여성에게는 이성운으로 발현이 되죠. 직장도 되고 이성운도 됩니다. 이 정관의 운이므로 반듯하고 안전된 직장 그리고 가정적이고 올곧은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강화시켜주는 길신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천충지충의 반대의 기운이 강해서 이는 정신적, 실질적 이 두 주체가 같이 충돌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주에 있는 다른 오행의 기운에 따라 이 충의 역할이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오행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화기를 보겠습니다. 붉은색인 화기, 천간병정, 지지사호가 사주에 없으신 분들은 자기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이익을 볼 때는 인정사정 안 보고 을목의 이익을 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천간에 이 병화와 정화순으로 나에게 이롭고요 있으면 그걸 제어를 한다는 거죠. 단 지지사호는 지지에 붙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충의 기운을 오히려 크게 만들어 버려서 결코 이롭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사화의 충의 기운을 이겨내려면 노란색 토의 기운이 핵심으로 사용됩니다. 올해는 천간의 무토기토도 좋지만 지지에 이렇게 진술충미 이 네 가지 글자가 충의 에너지를 뜨거운 에너지를 흙이 흡수를 해서 이는 외부의 자극을 내가 수용하고 그거를 오히려 나의 자기 개발의 동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토는 아니지만
지지의 금을 의미하죠. 닭을 뜻하는 이 유금, 금기를 뜻하는 유금이 월이나 시에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요, 들어오는 사화의 기운을, 화의 기운을 금의 기운으로 한 반 이상, 반 정도 전환을 해버려서 이 금은 나의 뿌리가 돼서 신금을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전화위복의 상황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수의 기운인데, 수의 기운은 이미 충분하죠. 해수가 깔려 있으니까. 그리고 사화의 충을 이기려면 그 주변에 같은 수의 기운은 해나 자가 이렇게 붙어 있다면, 아니면 천간도 그렇죠. 임수나 개수가 있다면 내가 충을 이겨버리겠죠. 단 내가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지만 직장을 떠난다든지 배우자와의 관계 종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운입니다. 오행의 부족을 볼 것 같으면요. 사주의 다른 곳에 화의 기운이 없으면 절차적 정당성이나 예절 개념이 좀 약하세요. 그래서 운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 뱀띠는 불이거든요. 그 압박이 생소함으로 거기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죠. 생소한 게 들어오니까 대처가 잘 안 돼서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누런색 토의 기운이 없거나 약하신 분들은 외부의 자극과 피드백에 거부감이 있습니다. 낱말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토는 이게 중립적이고 상호 간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조금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가장 쉬운 처방은 본인에게 없거나 부족한 이런 나머지 오행들이 이제 스스로 충족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운에, 이런 날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사주에 이런 기운들이 적절하게 있는 분들과 인연을 맺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한 해를 누구보다 더 지혜롭게 잘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신의 일주인데요. 월별 운세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별 운세입니다. 월별 운세를 보심에 앞서서 가지고 계셔야 될 개념입니다. 월운은 주요 이벤트가 있을 만큼 중요한 운입니다. 하지만 1년 운이나 10년대 운 그보다 더 큰 시간 단위 아래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양력 기준이고 절기가 바뀌는 월초입니다. 1일이 아니고 그때 기준으로 월이 바뀝니다. 2월은 귀인의 도움이나 시험, 그리고 남녀 모두 돈 문제, 이런 좋은 운도 있지만 남녀 모두 돈 문제로 인한 평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 편의 세력은 기대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육합이 돼서 이성 교제운이 상당히 좋은 해가 됩니다. 좋은 달이 됩니다. 3월은 행제운, 시험운이 있죠. 하지만 고민도 같이 따르고요. 이 시기도 내 편과 나의 세력의 힘을 받습니다. 교제운도 당연히 좋습니다. 있는 시기는. 4월은 경쟁, 다툼, 스트레스, 실리 이런 것들이 동시에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나 자체가 집요해지고요. 집착을 하게 되고 외부의 어떤 것을 폐쇄적으로 이렇게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나옵니다. 귀문 관살이 작용을 하는 건데요. 원진 귀문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일에는 일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인간관계, 특히 그 배우자나 연인과의 관계에는 상당히 흉으로 작용을 하니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4월에 이어서 5월이 이게 지지의 충이 강화가 됩니다. 뱀띠해의 뱀의 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충, 천충지충에서 지지충에 관계되는 현상이 이달 4월, 5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올해 전체도 역마지만 또 역마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동, 이직, 이사 이런 내 일신의 변화가 크게 올 수가 있고 나의 에너지가 좀 피곤한 상태입니다. 6월은 상당히 방어적으로 되고요. 의견 표출 심리가 강해져서 조직 생활에서 마찰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6월도 역마의 기운이 여전히 남아있고요. 그리고 분주합니다. 따라서. 그리고 은밀한 이성 교제운이 있습니다. 남들이 안 알려지는 그런 이성 교제운이 닥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7월은 활발히 타인과 소통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실제는 잘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고요. 8월은 한 해 중에 가장 좋은 해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달입니다. 계획된 결과나 안정적인 재물 성취를 예상할 수 있고요. 단 경쟁적인 상황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9월은 행제운과 스트레스가 같이 옵니다. 그리고 10월은 좋은 인연,
그리고 취직, 승진, 운이 있고 천간이 합의돼서 자신만만해지고 내가 돋보입니다. 그래서 좀 뻔뻔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9월의 행재운을 10월에 살리면 좋겠네요. 11월은 스트레스나 압박이 강해지는 반면 취직 승진 운도 같이 있네요. 단 이 상관경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는 취직이나 승진 운이 있는데 스스로의 의견 표출이 너무 강해서 차버린다는 거죠. 그 기회를 내가 없애버릴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성은 이것이 이성운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성과의 인연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12월은 시험운, 타인의 도움, 그리고 귀인을 만날 운, 그리고 도화가 발동해서 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 PR의 심리가 강해집니다. 단지 좀 다소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고요. 이럴 때는 이성교제운도 좀 강해지겠네요. 그리고 1월은 고민이 많아지고 예민합니다. 전체적으로 피곤해서 좀 하향세인 운의 시기입니다. 네, 이상이 신의 일주 올해 25년 을사년 상세 운세 전체 내용이었고요. 올해 크게 무탈하게 크게 큰일 없이 무탈하게 잘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